자, 오늘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최신 기술 소식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 다들 관심 많으시죠?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 산업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들이 어떻게 당장 물류와 산업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부터 쫙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2,000.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에이, 그냥 큰 숫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요,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말 그대로 통째로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이건 바로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무려 17시간 연속 라이브 스트리밍 동안 스스로 분류해낸 택배 상자의 총 개수입니다. 와, 대박이죠? 중간에 시스템이 멈추거나 사람이 개입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짚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훑고 넘어가죠. 첫 번째, 쇼가 아닌 진짜 노동. 두 번째, 22,000개의 증명. 세 번째, 뇌와 근육 역할을 하는 헬릭스 공이 시스템. 네 번째, 섬세한 로봇 손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용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세 가지 과제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쇼가 아닌 진짜 노동입니다. 여러분, 최근 물류 비즈니스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이제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가가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나 실용적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 로봇 데모 영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멋지게 공중제비를 돌거나 춤을 추고 엄청 짧게 편집된 그야말로 화려한 쇼에 가까웠잖아요. 업계 전문가들도 사람처럼 8시간 내내 일하지 못하면 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며 꼬집곤 했죠. 그런데 이번 피규어 03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1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편집 하나 없이 솔직히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택배 분류 작업만 무한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 지루하고 끝없는 반복이야말로 돈이 되는 진짜 노동,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가혹한 지구력 테스트에서 로봇이 대체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섹션, 22,000개의 증명입니다.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무려 17시간 동안 22,000개가 넘는 패키지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속도예요. 물건 하나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딱 2.6초 걸렸습니다. 피규어 AI가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물건당 3초 이내 처리라는 목표를 보란듯이 증명해낸 거죠. 심지어 사람이 일일이 조종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 자율 방식, 그러니까 알아서 척척 종이 상자부터 얇은 비닐 포장재까지 완벽하게 분류해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로봇 배터리가 보통 5시간 정도면 방전될 텐데 어떻게 17시간을 연속으로 돌렸지? 맞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핫스와핑 기술에 있어요. 한 로봇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하라 쏙 빠지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로봇이 그 자리에 바로 투입되는 거죠. 마치 육상 계주에서 바통 터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물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자율 퍼포먼스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닛을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섹션, 로봇의 뇌와 근육을 통제하는 AI 아키텍처 헬릭스 공이입니다. 이 녀석의 핵심은요, 개발자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망이 알아서 모터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2.0 방식이 적용됐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시스템, 우리 몸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시스템 0은 초당 무려 1000번이나 작동하면서 균형을 잡는 일종의 반사신경이고요. 시스템 1은 온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근육기억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2, 이게 핵심인데, 이건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야지 하고 판단하는 진짜 뇌의 고차원적인 사고 영역입니다. 이 세 녀석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헬릭스 시스템 학습 속도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학습을 막 시작한 10시간째에는 물건 하나 잡는데 6.8초 정도 걸렸고 바코드 인식률도 88%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딱 60시간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처리 속도가 4.3초로 확 줄어들고 인식 성공률은 94.4%까지 치솟습니다.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서 효율이 떨어질 텐데 이 녀석들은 오히려 훈련할수록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자, 똑똑한 두뇌를 봤으니 이제 이 명령을 현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짜 손을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섹션, 섬세한 로봇손의 비밀로 넘어가 보죠. 이 로봇손 스펙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유도가 35개나 돼서 우리 사람의 손목이나 손가락 움직임을 거의 똑같이 따라해요. 게다가 손바닥에는 카메라가 박혀 있고 손가락 끝에는 촉각 센서가 있죠. 가장 소름 돋는 건 무려 3g 단위의 미세한 무게 변화까지 알아챈다는 겁니다. 묵직한 박스를 휙휙 나르다가도 빵빵한 비닐 파우치를 잡을 땐 안 터지게 아기 다루듯 살포시 집어 올린다니까요. 혹시 실수로 물건을 놓치더라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주워 올립니다. 사람처럼요. 물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물류창고 상자 분류겠지만 얘네 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헬릭스 02의 섬세한 컨트롤 능력은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는 일부터 막 뒤섞인 금속 부품 골라내기, 심지어 5ml짜리 얇은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엄청 정교한 작업까지 다 해냅니다. 한마디로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터미네이터 세계관이 열릴 것 같지만 우리 조금만 더 냉정해져 볼까요?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마지막 섹션, 로봇 산업계의 현실적인 고민거리 3가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업계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맨날 똑같은 일만 무한 반복할 거면 예전부터 쓰던 로봇팔이랑 대체 뭐가 다른데? 맞는 말이죠. 게다가 이번 시연은 어디까지나 피규어 AI가 자체적으로 보여준 데모 영상이잖아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휴머노이드라면 단순히 상자만 나르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다재다능하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로봇 산업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립, 시설 관리 등등 모든 걸 다 해내는 범용성. 두 번째,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해도 절대 다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안전인증.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다 센서, 정밀 염소기, AI 칩 같은 필수 부품들을 특정 나라에만 목매지 않고 알아서 딱딱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 자립입니다. 이거 못 풀면 상용화는 정말 힘들어지죠. 물론 피규어 AI 혼자서 이 짐을 다 짊어지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어질리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내려라 하는 글로벌 거인들이 전부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구인난은 심각해지니까 이 자동화 레이스는 그야말로 기업들의 목숨이 걸린 서바이벌 전투가 된 겁니다. 자, 17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22,000개의 상자를 묵묵히 분류한 로봇. 어쩌면 그동안 봤던 화려한 로봇들의 공중제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름 돋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지치지 않는 로봇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구원해줄 든든한 동료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의 일자리까지 싹 다 채가는 무서운 경쟁자가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